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도세 공부할 겁니다. 양도세가 해마다 6문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작년 26회 때에는 6문제 나왔고요. 25회 때는 7문제 나왔기 때문에 해마다 6문제, 많이 나오면 7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뭐 기본과정, 심화과정 다 마찬가지로 많이 강조했던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요약집 139페이지 보면은 이제 2장 양도세 나와 있는데 양도세 개요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개념을 보면요. 이런 말 나오네요. 양갈로 1번. 자, 양도세는 분류과세 방법에 의한 사회정책적 조세 제도로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던 중 발생한 불로소득적 자본 이득 형성분을 양도 시점에서 조세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는요. 분류과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 분류과세를 보면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 소득에 보면요. 소득은 크게 나누면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 퇴직소득이 있고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데 종합소득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죠. 우리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이 있고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내는 게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받으면 연금소득이 있고 요 나머지 이자부터 연금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기타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 이자부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이 종합과세하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따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자부터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과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와 배당소득을요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사업소득 분리과세 이렇게 세목마다 분리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우발적인 소득이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일명 분류과세라고 나오는데 분류과세도 우리 용어 중 가끔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5회 때, 19회 때, 22회 때 총 3번 나왔는데 15회 때에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한번 틀린 적이 있었고요. 19회 때, 22회 때는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과 퇴직과 양도소득은 소득의 발생 요거를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과세한다. 일명 분류과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이렇게 표현했고요. 두 번째, 경상적인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반복적인 소득은 우리가 업이라고 해서요. 사업소득을 분류합니다. 이 사업소득이 되면은 종합소득을 과세하고 순수한 개인이 어쩌다 한번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배우는 거는 양도소득이고요. 우리 책 마지막에 사업소득을 배울 건데 사업소득은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고 팔고 그러면 반복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이 되면 나중에 사업소득세 내고요. 순수한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 양도소득은 순수한 개인이 우발적이고 비경상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양도했을 때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갈로 2번은 우발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갈로 3번, 양갈로 4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나오는데 우리 납세 의무자가 그럼 크게 두 사람이죠.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일명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자인데 거주자를 우선 판정하고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 거주자란 국내 뭐가 있을 것? 주소입니다.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자를 거주자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 우리는 다 거주자죠.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가 되고요. 외국인도 이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 비거주자는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 이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했느냐? 거주자가 되면요. 일명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버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버는 소득까지 대한민국 국세청에다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모든 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신 비거주자는요.
국내 소득에 한정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지 보면요. 우리 거주자는요, 방금 주소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고, 주소지가 없는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요, 거소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비거주자는요, 국내 사업장으로 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전 소득이 발생한 장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에 따라서 과세소득 범위라든지 납세지, 납부하는 장소가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두 사람 비교해봤고요. 일단은 거주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주자인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체크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림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9페이지까지 해서 양도세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우리 140페이지 보면 과세 대상 나와 있는데 이 과세 대상도 우리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 최근에 과세 대상이요 3년 내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24회, 25회, 26회 3년 동안 매번 물어봤던 게 과세 대상인데 올해 과세 대상이요 올해 27회 때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점수 따기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3년 동안 나왔는데 어렵게 나온 건 없고요. 정확하게만 조금만 암기해주면 돼요. 폭넓게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나중에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고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에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회 때 나왔었고 24, 25, 26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최근 4번 나왔을 때 다 어렵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만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과세대상은 점수 따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파트 같습니다. 자, 과세대상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 그러면 6가지가 있는데 약어로 쓰면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기타 자산. 그래서 이걸 약어로 쓰면 토건부 주파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토건부 주파기 6가지를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자,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로는 파생상품이 추가됐어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는 게 없었는데 파생상품이 신설됐죠. 그래서 파생상품도 앞으로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한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토건부 주기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토건부 주파기. 그래서 6가지가 양도세 과세 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토지 건물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토지 건물은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 이 소유자가 팔아가지고 얻는 소득은 양도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는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지적법에 관한 지목 28가지를 다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다 포함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지 건물은요 등기 유무, 허가 유무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다 실질과세 원칙이다. 그럼 만약에 미등기 전매라든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해도 과세합니다. 자, 토지 건물은요 소유자한테 부과하는데 사실 토지 건물은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토지 건물은 당연히 팔면 양도세 내기 때문에 토지 건물은 과세한다. 당연한 거죠. 자,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최근에 26회, 25회 때도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늘 내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권리자예요. 자, 우리 권리자 그러면 어떠한 부동산과 관계 있는 권리자를 말합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눌 건데 하나는 부동산이 존재해서 그 부동산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미래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둘 다 권리가 되는데 요거는 부동산하고 관계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 이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고요. 건물을 설정할 수 없는데 토지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냐?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상권을 30년 설정했는데 20년 썼어요. 앞으로 권리가 몇 년 남았죠? 10년 남았습니다. 그 10년을 타인에게 팔았다.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걸 양도해서 얻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요거는 지상권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한테 팔아서 얻는 소득을 양도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외에 건물에도 설정할 수 있는데 토지 건물에 다 설정할 수 있는 게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전세권도 일종의 우리가 이 사용하다가 어떠한 권리를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팔아서 이익 봤으니까 양도세 부과한다. 우리 지상권 전세권을 민법에서 뭐라고 배웠죠? 물권, 채권?
물건이라고 그랬죠. 용익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 의무에 관계없이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이라도 과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만 지상권, 전세권은 과세하는데 지역권이라고 있습니다. 자, 지역권 그러면 대상이 아니죠. 지역권은 따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25회 때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어요. 지역권을 판다는 거는 유역지에 포함해서 토지를 파는 거지 지역권을 따로 팔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권이 모처럼 만에 25회 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지역권은 양도 물건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만 양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또 하나 이제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우리가 민법상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이기 때문에 앞에 꼭 뭐로 붙여야 했냐? 등기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을 팔았다. 이렇게 나오면요. 과세는 하는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은 우리 종합소득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대상 아니다. 뭐 여기 나오는 게 등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금 부과 안 하겠다. 이건 아닌데 대신 부과돼 등기돼서 팔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등기되지 않고 양도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26회 때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부동산에 관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 갖고 의외로 잘 냈습니다. 그래서 25회 때는 지역권이 정답이었다면 26회 때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이게 반복적으로 의외로 잘 내요. 그래서 이 임차권을 꼭 앞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세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가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뭔가 목적물을 미래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표로 분양권이죠. 분양권, 당첨권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양권이든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든 아니면 오피스텔이든 선분양되는 건 다 분양권이 있다. 이게 프리미엄 붙어서 이익 봤으면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혹시 마이너스 피가 났다 그러면 손해봤으니까 양도세는 없겠죠. 어쨌든 분양권, 당첨권을 전매해서 이익 보면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자,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주권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토지 상한 채권은 현재는 채권인데 미래에 토지로 상환받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로 건물로 상환받는 채권이기 때문에 미래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채권의 형태이지만 미래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상환 채권도 현재는 채권인데 미래에 주택으로 상환받는 채권이기 때문에 주택 상환 채권도 팔아서 얻는 소득은 양도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주택 청약 예금 증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미래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다 양도세 대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세 가지 하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의외로 시험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압도적으로 잘 내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거 꾸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23회 때는요. 토지 상환 채권 또 이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정리할 건데 주식 그러면 크게 나누면 주권 상장법인 주식이 있어요. 상장법인은 말 그대로 기업을 공개해서 상장된 법인입니다. 상장법인이 아닌 주식 그러면 일명 비상장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장 주식은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거래하면 이때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시장 밖에서 거래하면 모든 주주를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일반 주주라든지 우리 소액 주주다, 일반 투자자, 그다음에 소액 주주 이런 사람들은요 따로 내죠. 우리 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세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증권거래세가 한 거래할 때마다 0.3%씩 내는데 이 증권거래세를 따로 내기 때문에 양도세는 따로 부과하지 않고요. 양도세는 시장 내에서 거래할 때는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하고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로 대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소액 투자는 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대주주가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도 내야 되고 그 이익분만큼 양도세도 부과하기 때문에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하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법인이 아닌 주식 그러면 일명 비상장이라고 하죠. 비상장은요.
시장 밖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모든 주주고요. 비상장은 증권거래세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주가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올해 신설된 건데 선물과 옵션이라고 그래서요.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 이 두 가지가 대상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파생상품은 타이틀 정도만 알면 되고요. 코스피 200 선물과 옵션인데 그냥 선물과 옵션도 팔아서 이익 보면 올해부터는 양도세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기타 자산은 네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늘 잘 내고 있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 영업권이라는 것이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떠한 권리금이 같은 게 우리가 상점, 점포 같은 걸 넘겨주면서 권리금이 형성되죠.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그랬으니까 고정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 고정자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토지 건물인데 이게 무슨 고정자산이냐? 사업용이에요. 사업용과 관계 있는 게 대표로 상가나 점포 같은 거죠. 어떠한 영업장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인데 함께 팔았을 때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용 점포를 20년, 10년간 운영하다가 이걸 권리금 받고 팔았을 때 양도세를 부과하고 만약 영업권을 단독적으로 팔았다. 단독적 또는 구분해서 팔았다. 별도로 이런 말 나오면요. 이것도 소득은 소득인데 단독적 구분해서 이 말은 함께 파는 게 아니라 따로 팔았어요. 그럼 이건 반복성이 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그럼 기타 소득은요. 종합소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해요. 그러면 영업권도 의외로 함정으로 아주 잘 나오는 파트인데 이게 늘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때는 단독적, 어느 때는 구분해서, 어느 때는 함께. 요거 말장난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함께 영업용, 사업용 고정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나올 때 있고 구분해서 양도하는 영업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영업권도 의외로 아주 함정으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위에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라고 해서 골프, 콘도 회원권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해서 주식의 형태에도 과세. 이건 뭐냐면 나는 지금 회원권이 없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내가 주식을 소유한 것만 해도 특정 법인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일반 투자자 이런 주식을 소유한 것만 해도 과세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과점지주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특수업종인데 과점지주와 특수업종은 사실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참고할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의외로 잘 나오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 꼭 주의하면서 그런 내용 가지고 항상 내기 때문에 꼭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임차권 그럼 앞에 등기자를 꼭 붙여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시장 내에서 거래하면 대주주만 과세하고 일반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선물과 옵션인 파생상품도 대상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 앞에 사업용 고정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꼭 암기하십시오. 토건부 줍하기 이 6가지는 오늘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계속 써야 될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건부 줍하기는 양도로 인해서 얻는 소득은 양도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양도세 과세량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교재 140페이지 첫 번째는 토지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건물, 세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거기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앞에 꼭 등기자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 거기 나와 있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와 있는데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이냐 아닌 주식이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142페이지 보면 파생상품이 나와 있고요. 여섯 번째는 기타자산. 그래서 기타자산은 첫째 사업용 고정이랑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이용 회원권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주식 과점지주 및 특수업종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기출문제 보면 26회 25회 때 나오는데 이따 우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143페이지까지 해서 우리 양도세 과세대상 정리했는데 양도세 과세대상은 조금 암기를 요하는 거니까 암기만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따 우리 문제 풀면서 그냥 문제 풀만 하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요. 양도 이유와 양도 형태가 나오는데 왼쪽은 우리가 양도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양도가 아니다. 비교할 겁니다. 자,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 이것도 의외로 최근에 잘 나왔습니다. 23회, 24회, 26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의외로 양도에 대한 정의도 가끔 잘 나오고 있어요. 최근
최근 4년 중에 3번 나왔으면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양도에 대한 의의는요, 암기보다는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유상으로 이전해야 돼요.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되고, 무상으로 이전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무상에는 우리가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 어느 시점이냐 이거에 따라 차이가 있죠. 사망 이후가 되면 상속을 받고요, 생전에 받으면 증여가 되는데, 상속받으면 상호세를 내야 되고요, 증여받으면 증여세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세를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으로 이전하되 사실상 이전이 양도가 되고요, 형식적으로만 이전되는 것은 양도가 아닌데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다, 이게 양도의 정의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대가를 받고 사실상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게 양도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신 이전한 물건은 등기 의무, 허가 의무 관계없이 과세하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 건물이라든지 무허가를 팔았어도 양도세 과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상으로 이전한다 또는 형식적 이전이라고 해서 대부분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좀 이따 우리가 정리하는 게 대부분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할 거, 이게 양도의 정의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144페이지에 양도의 의의가 나오는데 표현을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및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양도의 정의예요. 다만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니며 형식적으로만 권리가 이전되는 신탁, 명의신탁 포함 등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가 되는데 형식적 이전이다 또는 무상으로 이전한다, 이런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양도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양도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출문제라든지 일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지문에 따라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요거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상이전, 사실상이전, 이게 양도의 정의인데 양도 형태는 어떤 게 있느냐. 첫째, 가장 일반화되는 게 사고 파는 거죠. 우리 사고 파는 걸 뭐라 한다? 매매합니다. 매매 중에서 파는 사람, 매도자 입장에서 양도가 되고요, 경매나 공매도 양도 일종입니다. 그래서 경공매도 양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환한다. 교환한다 그러면 서로 바꾸는 거죠. 바꾸면 쌍방 모두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준 거는 양도고요, 반대로 물건을 받아온 건 취득인데 이 교환은 동시성립이에요. 취득과 양도가 동시성립이고요, 쌍방 모두 그럽니다. 그래서 교환한다. 이 교환은요, 물건과 물건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상이라는 말이 꼭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다 말한 겁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현물 투자라고 해서 내가 회사에다 부동산을 투자하고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경우 있죠. 그럼 주식이나 지분을 받으면 그게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 변제라고 해서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채무를 상계 목적으로 변제하는데 채무 상계 목적이다. 그러면 내가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거 부동산으로 대신 변제할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채무를 상계할 목적으로 물건을 변제하는 것을 일명 대물 변제다 표현하죠. 자, 그 외에는 우리가 수용당했다, 수용이다 그러면 보상금이라는 게 받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여러분들 주로 민법 시간에 많이 들어왔던 말이고요, 사실 여기 세법에서도 많이 강조할 건 없습니다. 일단 매매부터 수용까지가 우리 양도의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목적상 6번째가 주로 잘 나왔던데 우리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죠. 전에 우리 부담부 증여는요 순수 증여가 아니라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어떠한 증여자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담부 증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담부 증여는요 일부는 양도가 되고 일부는 증여가 되는데 앞에 나오는 부담부, 이 부담부는 채무 부담이에요. 그럼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한테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증자에게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담부 증여 중에서 어느 부분이 양도고 어느 부분이 증여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를 냈을 때 채무 인수분이 뭐냐 아니면 채무 인수를 뺀 나머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가끔 나오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요 14회 때, 19회 때, 23회 때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부담부 증여도 의외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 5억을 은행 대출을 껴가지고 증여합니다. 이때 요
그냥 토지 5억을 순수하게 증여했다. 그러면 전체가 양도돼. 여기 나오는 게 토지를 다 5억에 했다. 그러면 전체가 증여인데 이때 토지 5억을 그냥 증여하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껴서 증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출금은 누가 받아갔느냐? 수증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아간 거예요. 그거를 수증자가 증여자한테 대신 갚는 조건으로 해서 요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5억짜리만 넘겨준 게 아니라 채무도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겨줬으니까 이 3억은 수증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5억 받아서 3억 은행빚을 갚아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2억이겠죠? 2억만 순수한 이익이 됩니다. 그럼 2억이 대가성이 없는 거니까 증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나머지 2억은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양도고 어느 부분이 증여냐 그거를 잘 구분해 주면 돼요. 앞으로 채무인수분은 양도가 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 이런 채무인수분은 양도세 부과 사유가 되고 나머지는 순수한 증여니까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된다. 그거를 어느 쪽이 양도고 어느 쪽이 증여냐 그걸 잘 구분해 주면 돼요. 자, 이제 단서가 하나 있네요.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요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조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을 해요. 증여로 추정했다는 건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볼 수도 있고 아니 볼 수도 있다 이거요. 자, 그래서 증여로 추정한 다음에 입증을 하게 되면 양도가 되는 거고요. 이때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가 돼요. 그러면 입증하면 일반이랑 똑같이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전부를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이때 여기 나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처음부터 무조건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다. 증여로 추정한 다음에 입증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담부 증여 중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보다는 위에 나오는 게 좀 더 중요한데요.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혹시 나오면 증여로 추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부담부 증여를 한번 정리했는데 부담부 증여는 여러분들이 책 보고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금전 납부 대신에 세금을 물납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자, 물납 그러면요. 넓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물 변제 일정이죠. 물납했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위자료를 줬다. 우리가 이혼에 따른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다 위자료도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말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6회 때는 위자료란 말 썼고요. 23회 때는 재산 분할 썼어요. 그러면 이 말에 따라서 위자료란 말 쓰면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납세 의무가 되고 만약에 재산 분할 그러면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양도에 대한 정의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도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양도가 아닌 것 중에는 대표적인 게 환지 처분과 보류지라고 그래요. 우리 환지는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개발로 인해서 땅으로 돌려받는 게 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류시켰다는 거는 사업 시행자가 이거를 환지해주지 않고 남겨놓은 거 보류시킨 땅이에요. 그럼 환지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닌데 만약 이거를 환지받은 사람이 판다든지 보류시킨 땅을 처분했다. 그럼 그때 가서 양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양도가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문장을 읽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24회 때는 환지라는 말이 나왔고요. 23회 때는 보류지가 나왔는데 보류지와 환지 이것도 의외로 잘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2015년이죠. 작년 신설된 건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는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환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 조건은요.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안 돼요. 즉 종전 토지 면적이 지금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건 좋은데 종전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20 이하에서 교환하는 경우는 이때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양도담보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담보인데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를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도담보일 때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요거를 나중에 채무를 갚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되 나중에 채무를 이행했다. 채무를 이행하면요.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받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한다든지
계약을 위배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담보는 처음에는 담보로 보지 양도가 아니다. 다만 채무를 이행해서 소유권을 환원받으면 양도가 아니고요. 채무를 불이행해서 그때 소유권이 못 받으면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양도담보도요. 의외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표현은요. 공유물 단순분할이다 나옵니다. 말 그대로 단순분할은요. 지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분의 변화가 없으면 양도가 아닌데 지분에 혹 변화가 있다. 만약에 증가가 된다든지 감소가 됐다. 그러면 이럴 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증가한 만큼은요. 취득으로 보고요. 지분이 감소하면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소한 쪽에서 증가한 쪽으로 자기 지분을 일부 판 거로 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단순분할이면 양도가 아닌데 분할할 때 지분의 증감에 따라서는 양도가 될 수도 있고 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신탁 계약을 해지한다. 우리 신탁이라는 거를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양도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매매 무효 소에서 소유권 안 냈다. 매매 무효돼서 소유권 안 되면 당연히 양도가 아니죠. 자, 4번, 5번, 6번은요. 작년 26회 때 나왔던 질문인데 이 세 가지는 양도가 아니다. 이게 양도의 행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단순분할,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 매매 원인 무효 소에서 소유권 안 냈다. 이것들은 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인데 신탁법에 한 신탁 또는 명의신탁까지 포함해서 이런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대금은 청산했지만 허가가 득하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가지 형태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형태는 양도로 보는 행위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양도가 아닌 거 이거를 잘 비교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44페이지에 보면 양도 행위 형태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매도라는 말이 있고요. 교환, 현물 출자, 네 번째 대물 변제. 대물 변제 속에는 동그라미 2번 이혼 위자료와 3번 손해배상 위자료 이렇게 위자료라는 것도 일종의 대물 변제 일종이기 때문에 다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공용 수용당했을 때, 여섯 번째는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 중 채무인 수분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 문장을 잘 해석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는 물납이라는 게 나왔고요. 기타 양도로 보는 경우 대법원 판례와 기본 통칙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내용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나와 있는데 환지 처분과 보류지. 오히려 환지와 보류지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지적경계선 변경한 토지 교환. 요거는 작년에 신설됐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요.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말 것.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는 담보지 양도가 아니다. 다만 채무를 불이행하면 양도, 채무를 이행하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단순분할은 말 그대로 단순분할일 때는 양도가 아닌데 분할할 때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양도가 된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신탁계약 해지한다.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하나이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토지거래 허가고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합자회사, 조합 쭉 나와 있고요. 이따 내용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우리 148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3번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은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 2에 따라 재산 분할, 아까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 해지한다. 또는 5번 소유자산을 경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통칙인데 원래 기본 통칙에는 과거에는 양도였어요. 근데 이게 3, 4년 전인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3, 4년 전에 요 기본 통칙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경매나 공매로 재취득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기본 통칙이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 문장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현재는 소유자산을 경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앞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배우자 직계분석은 증여로 추정한다. 입증하면 양도고요. 그렇지 않으면 증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도 형태까지 해서 왼쪽은 매매부터 양도 형태고요. 오른쪽은 양도가 아닙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문제는 26회 때 나왔던 건데 이따 풀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까지 이론 정리해 봤는데 이걸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